DA 성형외과 구영국 원장입니다. 최근에는 남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여유증, 여성형 유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A 위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남자인데도 성호르몬 이상이나 원인을 모르는 이유로 인해 유선이 발달해 가슴이 여자처럼 부풀어 있는 증세를 뜻한다. 가슴이 여자만큼 많이 부풀어 있지는 않겠지만 여성형으로 조금 더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를 뜻하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옷을 입는데 고민이 좀 됩니다. 사이먼 그레이드로 1, 2, 2A, 2B, 3 이렇게 나눕니다. 2A, B는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1번은 유선 조직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 2A는 유선 발달을 해서 유륜이 솟아있는 것, 2B는 가슴이 아래쪽에 접히면서 가슴이 늘어지는 것, 3은 유륜과 유선이 접히는 부분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중증도의 여유증을 말한다. 맞습니다. 4단계로 나누고 2A부터, 그러니까 2단계부터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볼 텐데요. 호르몬 불균형과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여유증 두 가지로 나눈다. 즉, 호르몬이 이상하거나 호르몬이 크게 이상하진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여성형 유방은 여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유선이 발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맞겠죠? 대표적인 사례로 성장기 시절에 비만인 경우 여성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서 여성 호르몬에 반응한 유선 조직이 증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으며 실제로 여유증으로 병원을 찾는 남성은 성장기 때 비만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한데 여유증이 있었다고 해서 성장기 때 꼭 비만한 경우는 아닙니다. 소아 비만이나 성장기 비만이 있었던 경우에 여유증이 실제로 잘 발달하죠. 그리고 2차 성징 이후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어지간히 심한 비만이 아닌 이상 호르몬 분비가 끝을 맺을 무렵인 18, 19세가 되면 대부분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여유증은 생길 수 있죠. 특발성 여유증은 호르몬 이상이 없는 경우죠. 장년기에 접어들어 간의 건강 악화로 여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간의 기능 중 하나에 여성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는데 간의 기능이 떨어져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고요.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어 고환의 기능이 떨어져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남성분들은 목욕탕 가보면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가슴이 조금 더 여성형으로 보이죠. 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 여유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것도 조금은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유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치료를 볼 텐데요. 사춘기 전후 호르몬 이상에 의한 여유증, 특히 진행 중인 여유증의 경우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아마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거예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없다면 성인기가 되기 전에 증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며 중년 이후 갑자기 호르몬 이상에 의해 여유증이 발생한 경우 역시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본 경우가 있다. 어떻게 보면 남성 갱년기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유증이 고착화되고 성인이 된 후라면 수술 외에는 증식한 유선을 없앨 치료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호르몬상의 수치상의 이상이 없는 여유증이 많기 때문에 수술이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지방은 빠지지만 유선 조직은 크게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진행되는 수술은 수면 마취, 국소 마취를 병행하고 수술 시간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비교적 짧은 편.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한 편이고요. 지방 흡입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선만 절제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유증 수술에서 지방 흡입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 흡입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하세요. 네 번째,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륜 함몰. 지방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나 유선과 함께 발달한 주변 지방이 제거되지 않은 채 유선만 제거된 경우. 이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설명이 더 많아요. 지나친 유선 조직 제거. 이게 원인이 많습니다. 과다한 양을 뺐을 때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 처짐으로 인해 지방이 과다한 상태에서 지방 흡입을 겸한 수술을 진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피부 처짐이 있는 경우에 유선 조직을 빼면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그 제일 많이 처져 있는 부분이 중심 부분일 거고 그 부분의 함몰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 흡입 시술 특성상 내부 출혈로 인한 멍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건 맞는데요. 내부 출혈로 인한 멍의 정도가 다르겠죠. 심하게 멍이 들고 붓고 건드릴 수도 없는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꼭 병원이랑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륜 색소 침착은 수술 전후 사진들을 보면 평범한 붉은색이었던 유륜이 수술 이후 검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작용은 수술 후 거의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발생하는데 맞는 얘기인데요. 대부분에 생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유륜 색소 침착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생긴 경우라면 유선의 절제가 과다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일부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성형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확한 백과사전 DA 위키. 오늘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